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반가워요. 책과 글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책 쓰는 토요일 3시간 나를 찾는 책 쓰기. 저자 이인복, 천구루숲. 저자 이인복님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문구를 본 후 15년이 지나 직장 생활을 하며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후 매년 한 권씩 출간하는 성실 작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책을 출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책 쓰는 토요일 강의를 시작했고, 이를 정리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책입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가님과 천구루숲 출판사 관계자님께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 권의 책을 쓰는 과정은 혼자 떠나는 여행과 같다. 때론 이 여행이 고독할 수도 있다. 친구를 앞에 두고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얀 종이 위에 끊임없이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하며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한 여행을 하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순간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상상할 수 있지만 그 상상이 당신을 정상으로 데려가 주지는 못한다. 마찬가지로 책을 쓰는 여행 역시 자신의 손으로 걸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 길 역시 혼자 가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혼자 걸어가야 하는 당신의 곁에서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걷는 일이다. 프롤로그에서 마음을 두드렸던 짧은 글귀 읽어드릴게요. 나는 무작정 읽고 쓰며 작가의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길은 내게 너무 멀었다. 시간이 흘러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남들보다 책 읽기를 조금 좋아하고 글 쓰는 걸 행복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을 뿐이었다. 언젠가 내 책을 쓰겠다는 다짐은 언제나 바쁜 삶 속에서 자꾸만 뒤로 밀렸다. 여기 이 부분 너무 마음 아프긴 한데 공감돼요. 삶은 고되었고 휴식은 적었고 펜을 들 결심은 언제나 부족했다. 이 책의 목차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차도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오리엔테이션, 최대의 효과를 위한 5가지 방법, 왜 책 쓰는 토요일인가, 1교시, 발견, 나는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 2교시, 글감 수집, 책이 안 써지는 건 글감 부족 때문, 3교시, 출간 계획, 반드시 성공하는 출간 계획 세우기, 4교시, 목차 잡기, 목차를 잡으면 절반은 완성, 5교시, 초고 작성,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쓰자, 6교시, 투고와 계약, 두드려야 열린다, 7교시, 탈고와 편집, 독자의 생각을 읽어라, 8교시, 워크숍, 출간 Q&A.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책 너무 보물 같은 책입니다. 지금 2-3번 읽었고 앞으로도 더 읽을 생각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당신이 글을 썼으면 좋겠다고 줄곧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준비했고요. 이 책의 25, 29쪽 먼저 읽어드릴까 해요. 제목은 왜 책 쓰는 토요일인가. 책을 쓰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면 정말 멋진 일일 겁니다. 단 하루라도 세상 모든 것에서 벗어나 글만 쓸 시간이 주어진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정한 날짜가 토요일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토요일 오전 3시간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책 쓰는 토요일은 일상의 쉼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먼저 3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요. 여기서 잘 못 쓴다는 거는 살면서 그렇게 긴 글을 써본 일이 없고 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쓰기와 책쓰기는 같지만 다릅니다. 글쓰기는 문장력이 중요하고 책쓰기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책쓰기는 긴 호흡으로 100장, 200장, 페이지를 채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멋진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써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책을 쓰기에는 제가 많이 부족한데요. 괜찮습니다. 책을 여러 권 낸 전문가라 하더라도 노트북을 열고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한 줄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쓸 때는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10%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나머지 90%는 글을 써 나가면서 채워지죠. 글을 쓰면서 자신이 주장했던 것들을 적고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근거를 찾고 헷갈리면 직접 경험해 보면 됩니다. 책을 쓰는 만큼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책이 계약이 되긴 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쓰세요. 대부분의 고민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족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에 붙들려 언젠가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책을 꼭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 변명은 그만하죠. 또 한 해가 지나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주제를 잡기 위한 6가지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교시 발견. 나는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 6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를 먼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5쪽 그림 한번 볼까요? 6가지 질문을 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와 책은? 가장 최근에 배우고 싶었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경험은? 밤새워 이야기할 수 있는 관심거리는? 질문이 좀 많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998년 오프라 윈프리는 영화 평론가 진 시스켈에게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다시 살필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 매거진에 한 달에 한 편씩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014년 북하우스에서 같은 이름으로 책이 나왔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들을 적었다면 보통의 우리는 대충 아는 것들이라도 적어봅시다. 대충 알지만 내가 관심이 있다면 공부하면서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책 쓰기의 묘미가 아닐까요? 빈 부분을 채워나감으로써 지적 성숙을 이루게 되실 테니까요. 아니면 상처받았던 과거나 실패한 연애 경험담도 좋지요. 책 제목은 이런 사람만 아니면 결혼해도 괜찮아.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각각 하나의 사건과 점들에 불과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각각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네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책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작가님이 왜 6가지 질문을 던지셨는지 44, 45쪽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책을 쓰면 되나요? 라고 수강생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봐야 합니다. 물론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책을 쓰면서 좀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거나 어디서 긁어온 듯한 인용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 그런 책을 쓰고 싶진 않으시죠? 만약 됐고 나는 그냥 책 한 권만 내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책이 당신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다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삶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6가지 질문 외에도 더 많은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 던져야 합니다. 당신의 책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만약에 나는 쓰고 싶은 책도 없고 좋아하는 작가도 없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만화도 없으세요? 제가 좋아했던 농구 만화 슬램덩크를 주제로 책을 쓰신 분도 계시지요. 슬램덩크는 1999년 처음 나왔는데요. 60대 이상의 분들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전 시대를 관통하는 만화가 됐습니다. 슬램덩크의 명대사는 너무나 많죠. 저도 여자지만 농구 만화 슬램덩크 너무 좋아했거든요. 슬램덩크를 통해서 여러 감정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명대사도 많았죠. 슬램덩크를 주제로 한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슬램덩크 승리학 2001년 출간이고요. 절판되었던 이 책은 2018년 11월 강백호처럼 영광의 순간을 이란 제목으로 재출간되었기도 하죠. 목차를 보면 라운드 1 노력은 올바르게, 라운드 2 자주적인 목표 설정, 라운드 3 목표 달성을 위한 이해와 각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슬램덩크 인생 특강이란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슬램덩크 마니아 23명이 함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따와서 자신의 경험으로 재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강백호가 감독님 턱을 막 쓰다듬으면서 영감님 할 때 너무 귀엽더라고요. 서태웅도 너무 멋있었고 정말 다시 그 만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도 여러 인사이트를 찾아서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주제를 정하셨다면 자료 수집을 해야겠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쓰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책의 82쪽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할 때의 책 읽기는 한 번에 몰아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한 번에 몰아서 읽어야 합니다. 건수는 10권 정도로 단기간에 읽어버리세요. 찔끔찔끔 나눠서 읽으면 자료 수집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공부도 되지 않습니다. 책마다 공통되는 부분은 표시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견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해당 도서에 독자들이 남긴 서평도 모조리 읽어보세요. 마케팅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서평도 있지만 진정성 있게 서평을 쓴 독자들도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책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비판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나의 책을 보완할 수 있게 메모해 둡니다. 10권이요? 하고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권, 아니 30권도 부족합니다. 많은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해야 글을 쓰기 쉽습니다. 책을 손에 들고 다녀야 독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나중에 여유 있게 읽어야지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란 없습니다. 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지하철 안에서, 식사를 한 후에, 친구를 기다리면서 잠깐씩 책을 읽는 겁니다. 처음에는 책을 들고 다니는 게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자료 수집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답니다. 그럼 이제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116쪽 목차를 잡는 구체적인 방법. 다른 작가들의 목차를 참고하는 방법이 있고 포스트잇에 키워드를 적어서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좋더라고요. 특히 포스트잇에 쓰고 싶은 주제를 적어서 비슷한 것끼리 모으는 거 너무 귀여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글쓰기나 책쓰기에 대한 특강은 많습니다. 어떤 경우 수십에서 수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들어보면 돈이 되는 글쓰기, 이렇게 글을 써야 유명해진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고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출간이나 여러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 정말 추천드립니다. 계약부터 출간, 태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밑줄을 그을 만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책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책에 해답이 있어서 나눠볼까 해요. 207쪽 책의 원가는 얼마일까? 책의 정가는 얼마로 정하면 좋을까요? 같은 분량의 책도 분야나 전문성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250쪽 기준으로 볼 때 에세이는 13,000원에서 14,000원, 자기계발서는 14,000원에서 15,000원, 경제 경영서는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책정됩니다. 그럼 출판사에서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전문성 때문에 경제 경영서의 가격이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세이가 전문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에세이도 가격을 높이 책정할 수 있지만 가격 저항선이 있어 다른 에세이 책들과 비슷하게 가격을 맞추는 편입니다. 출판 쪽 일을 오래 한 분들은 간단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페이지당 50원으로 하면 얼추 맞아. 책의 정가는 크게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서점 마진은 30에서 40%, 출판사 마진은 20에서 25%, 제작비는 20에서 25%, 저자인세는 6에서 10%입니다. 의외로 서점 등 유통 비용이 30에서 40%로 가장 많죠. 그 이유는 오프라인 서점의 경우 대부분 교통의 요지에 있다 보니 임대료와 인건비가 비싸고 온라인 서점은 택배비 등 물류비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제작비는 초판 2,000부, 250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지, 본문 디자인, 편집비 등의 간접비, 종이 대금, 인쇄비 등을 포함해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가 기준으로 보면 약 20에서 25%를 차지합니다. 저자 인쇄의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6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럼 남은 부분이 출판사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20에서 25%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출판사는 이 돈으로 도서 마케팅, 직원 인건비,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와 도서 물류 비용 등을 충당합니다. 책 한 권을 만들 때 투자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 표지 디자인에만 15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본문 디자인 작업 역시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책을 만드는 데 드는 직접비는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편집자 한 사람이 한 권의 원고에 투입되는 기간을 2달이라고 봤을 때 그 인건비 또한 포함되지요. 그리고 저자 인쇄와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면 책 한 권의 총 제작비는 1,500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처럼 책 만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으니 원고를 쓸 때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이 책의 뒷부분에는 출간 Q&A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판사, 에디터, 마케터와 함께 책 쓰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는 혹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인생의 매듭들을 풀면서 살지요. 그 무수한 매듭들을 다 혼자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매듭 한두 가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글쓰기가 그 중요한 매듭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고 미뤄왔던 꿈들이 선배님들 가슴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다면 꺼내서 다독여주세요. 내가 너를 숨쉬게 해줄게. 나도 용기 내볼게. 그동안 방치해서 미안했어. 라고요. 감사합니다. 존경하고요. 서로의 꿈을 끝까지 응원하는 나와 당신이 되길. 오늘도 행복했어요. 덕분에. 안녕. 바이바이.